넣어놓읍시다. 시연이는 그거 공부해와야 돼. 그렇죠? 다 보내줬으니까. 자, 이제는 뭘 할 거냐면 지금 책을 오늘 안 갖고 와서 일단 프린트로 좀 볼 겁니다. 제목은 일단 화학의 첫 걸음 이렇게 자 되어 있어요. 그렇죠? 뭐 최대한 정리를 한번. 여기 있는 파트는 학교에서도 사실 이렇게 뭐 디테일하게 막 나가고 막 그러지는 않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야, 그 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이 물화생지 중에서 뭐냐? 다들 자기가 중요해요. 그렇죠? 물리 전공자들은 물리가 최고라고 하고 화학 전공자는 화학이 최고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과목은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이 이제 화학의 기초 중에서 일단은 자 화학의 유용성입니다. 이게 뭘 배우는 거냐면 화학이 인류 문명을 바꾸게 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 화학 때문에 인류 문명이 바뀐 거. 그럼 우리가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의식주 아니냐. 그래서 먹는 거, 그 다음에 잠자는 곳, 그 다음에 옷, 그쵸? 요게 화학적으로 해결이 많이 됐거든요. 심지어는 의약품도 결국 다 화학으로 좀 해결이 되는 거라서 화학한 사람들은 거봐라 의식주가 해결이 되니까 물리가 생각이 나는 거고 사과 떨어지는 게 해결되는 거지 배고파 죽겠는데 그게 되겠냐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화학의 유용성 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화학이 얼마나 큰 발견을 했습니까? 화학 때문에 어떤 발견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불이야, 불. 사실 불 때문에 인류 평균 수명이 증가한 건 사실이거든요. 옛날에는 고기 잡아서 그냥 뜯어 먹었어. 그럼 거기 안에 기생충 다 먹고 뒤지고 했는데 아무튼 불 이렇게 구워 먹으니까 우아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 그렇죠? 병도 더 걸렸고, 네, 그런 거는 빼고, 첫 번째, 자 우리 의식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먹는 거죠. 그래서 식량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식량 문제 옛날에는 보통 그 산업혁명 전을 얘기를 하는데 먹을 게 별로 없었대요. 근데 그마저도 뭐 흉년이 들거나 혹은 나쁜 새끼들이 뺏어가면 굶어 죽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답니다. 그 왜 그러냐? 너무 적게 나니까. 막 옥수수 예를 들면 옥수수 하나 심었어. 뭐 한 3, 4개월 후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한 10개밖에 안 나. 그러니까 이 10개 가지고 한 10식구가 돌려 먹으면 일주일이면 끝나거든. 그러니까 이제 끝이고 없는 거야. 그럼 또 한 3개월 굶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그 수확량을 늘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연찮게 거기에 퇴비를 넣었더니 얘네가 잘 자라다는 거야. 그 왜 퇴비를 넣으면 잘 자라냐면 퇴비가 똥이죠, 똥. 그렇죠? 진짜 똥 넣으면 이렇게 죽습니다, 여러분. 똥을 좀 이렇게 독성을 가라앉히고 줘야 돼. 이 똥 속에 질소 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생장에 필요한 필수 원소 중에서 질소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 생각을 해보면 또 공기 중에 있는 질소는 되게 흔하잖아. 내 말 이해되죠? 그래서 자 공기 중에 있는 질소는 되게 흔해. 그래서 우리가 동물이든 식물이든 숨을 쉬면서 여기 있는 질소 충분히 흡수 가능해요. 그러니까 질소 흡수해가지고 단백질 성분인 아미노산 만드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는 거야. 왜냐면 화학적으로 왜냐면 질소는 원자들끼리 삼중결합이라고 하는 공유결합을 해요. 자, 공유결합 기억나죠? 전자 한 쌍을 공유하면 단일결합, 두 쌍은 이중결합, 세 쌍은 삼중결합. 그러면 얘가 사용 가능한 형태로 바꿔주려면 질소 분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질소 원자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질소 원자를 보통 NH4 플러스나 NO3 마이너스로 바꿔준 상태에서 얘가 흡수를 해야 그거 가지고 뭐 단백질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말 이해됐냐? 그래서 이게 잘 되더라는 거 안 되더라는 거야? 안 되더라는 거야. 자연 상태에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생명체가 가능한 형태로 바꿔주는 건 보통 두 가지 정도 유효해요. 번개 정도 쳐야 돼.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왜요? 요거 끊어버려야 되거든.
내 말 이해됐냐? 그리고 세균 같은 것들이 해줄 수 있어요. 이거 화학이니까 우리가 보통 뭐 뿌리오 박테리아 이거 나중에 생물할 때 배워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잘 안 되더라는 거야. 근데 자세히 보니까 요 근래 번개 친 거 언제 본 적 있어? 거의 없죠.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이 과정이 너무 적어서 질소를 사용 가능한 형태로 바꾸기가 굉장히 희귀했다. 그래서 이렇게 질소를 바꿔주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고정시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질소를 고정시킨다. 알았냐? 질소를 고정시켜서 생명체가 사용 가능한 형태로 바꿔서 얘가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 그러던 중 산업혁명이 딱 일어나는 시기에 누가 나오냐면 하버라는 사람과 보슈라는 사람이 튀어나와요. 이 사람들이 뭐였냐면 흔한 게 그 질소니까 질소를 반응시키자. 누구랑? 질소를 수소랑 반응을 시키자 이거야. 그럼 뭐가 나오냐면 암모니아가 튀어나오거든. 선생님이 앞에 있는 개수 신경 안 써서 지금. 자, 암모니아가 튀어나오거든. 이 암모니아가 바로 뭐냐면 비료 만드는 재료예요. 알겠어? 그랬더니 암모니아 만들었어. 비료를 만들었어. 비료를 뿌렸더니 옥수수가 10개 자라던 게 20개가 열리고 그 20개의 크기도 원래 거보다 2배 이상 크고 그러니까 식량이 점점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는지 배부르죠. 그죠? 아유, 배불러. 응?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식량 문제가 꽤 많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아직도 세계에서는 아직도 굶어 죽는 사람 많다며. 난 사실 잘 모르겠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의미가 있겠죠. 그때 뭐 내전이라든지 그런 게 있겠지만. 그래서 어쨌건 이 하버 보슈의 암모니아 합성은 진짜 인류 문명을 많이 바꿔준 사건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겁나 어렵습니다. 온도도 굉장히 높아야 돼요. 굉장히 높은 온도와 압력도 굉장히 높은 압력에 넣어놓고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게 촉매 같은 것도 집어넣어야지 간신히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버 보슈법을 통해서 식량 문제가 꽤 해결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책에서는 고온 한 500도 고압 한 200기압 그 다음에 촉매로 쓰이는 거 철 이런 거 넣어서 하는 거라서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의 첫 번째 발견은 식량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는 뭐 있을까? 두 번째는 이제 먹는 거 해결했으니까 뭐가 중요하냐? 집이 중요하죠? 그쵸? 그래서 주거 문제를 해결을 할 건데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집 지을 때 나무로 많이 졌고 실제 아직도 미국 같은 데는요 나무로 많이 짓네. 나무로 지은 거의 단점은 뭐냐? 썩는다. 또 불에 굉장히 취약하지. 그래서 돌을 이제 섞기 시작을 한 거죠. 돌 같은데 문제는 돌로 만들면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철근을 이용을 하게 된 거야. 오케이? 철로 뼈대를 세운 다음에 거기에 돌 넣어.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시멘트를 넣는 거죠. 그래서 통해서 집을 만들었더니 튼튼하고 오래가고 불에도 괜찮고. 그러면 철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러니까 철이 어디 있는가 봤어. 땅에 널린 게 철인가? 아니요. 철도 흔하지 않는 금속이에요. 그래서 땅속에서 캐낸 철을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철광석이라고 부릅니다. 철광석. 화학식으로는 Fe2O3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여기 있는 철광석에 내가 철만 빼내고 싶어. 철만 빼낼 때 산소를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탄소 덩어리를 넣습니다. 이 탄소 덩어리 이름이 뭐냐면 코크스라는 물질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코크스가 산소를 철보다 더 좋아해요. 그래서 얘가 CO로 빠져요. 일산화탄소. 근데 또 일산화탄소도 철을 많이 좋아해.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CO2로 빠집니다. 그러면 결국 철만 따로 뺄 수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재련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과정이 쉬웠어? 어려웠어? 어려웠어. 그래서
엄청나게 높은 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디다 놓고 실험을 해요? 어디다 놓고 얘를 반응시킵니까? 용광로 안에 놓고 반응을 시킨다. 이게 철의 재련 과정이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좀 더 추가를 하게 되면 여기 철광석에 이상한 불순물도 많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불순물이 뭐 SiO2 이런 불순물이 있는데, 얘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석회석이나 혹은 석회가루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어디 쓸데 없으니까 갖다가 버려야 돼. 쓰레기로 갖다가 버립니다. 알았죠? 슬래그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해지야지. 그치? 슬래그라는 물질 만들고, 또 사람은 사실 되게 영악한 동물이잖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들어냈어. 철은 겁나 많이 필요해. 철광석에서 철 재련시키고 나서 노폐물 겁나 많아. 근데 그냥 갖다 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뭐 하냐면 얘를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 그래서 근데 가끔 보면 아파트는 별로 없지만 일반 뭐 빌라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빨간 벽돌로 지은 집 옛날부터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빨간 벽돌의 재료가 요걸로 이용이 됩니다. 알았죠? 이거 외에 뭐 철근 콘크리트 뭐 등등등이 있었을 거니까 나머지 책을 한번 보세요. 알겠죠? 자, 이제 먹는 거랑 그다음에 주거 문제를 해결을 해서 이제 등 따시고 배 따셔. 이제 뭐에 신경 쓰냐 이제. 외모 신경 써야지. 너 외모 신경 쓰냐? 안 쓰진 않잖아. 그래도 기왕이면 이쁜 옷 입으려고 하고 이쁜 신발 신는 안 해? 신경 써 안 써? 저 안 써요. 야, 그러면 너 신발 뭐 엄마 한 소리 사? 그러니까 디자인을 네가 골라, 엄마가 골라와. 신경 쓰네 그러면. 왜 그러면 고무신 입고 신고 다니지? 맞잖아. 그죠? 정말 외모 신경 안 쓰는 단 한 명도 없어. 하다못해 거울 씻고 나서 거울 보면서 이 신발 쓰기 잘생겼는데 이걸 하잖아. 안 한다고? 하자. 나도 해. 물론 선생님은 잘생겼지만 나도 거울 자 수업합시다. 자, 그래서 어쨌건 이제 등 따시고 배 따시니까 이제 옷 이제 신경을 쓰겠죠. 세 번째, 자, 의류 문제를, 사실 문제는 아닌데 많은 해결 방안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좀 더 책 볼게. 이 의류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는 자, 자연 상태에서 실의 재료, 뭐 해서 면, 그다음에 뭐 있을까? 털 가죽, 그다음 뭐 비단, 실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옷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걔네 양이 너무 적죠. 그러니까 돈은 비싸. 일반 평민들은 입을 수가 없어. 또 걔네 특징이 자연 상태에서 만들다 보니까 좀 내구성이 좀 약해요. 그래서 좀만 건드면 지식 찢어지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우리 요새 입는 옷은 안 그렇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라고 하다가 이 캐러더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영국 대학교 화학자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우연찮게 실험을 하다가 화학적인 실을 발견을 한 거야. 합성 섬유를 만들어냅니다. 화학 물질을 넣어서 이렇게 돌리더니 실이 쭉 탄생을 한 거야. 그 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나일론이라고 불러. 나일론이 그래서 최초의 그 합성 섬유가 되는 겁니다. 이 나일론 만드는 과정 이런 거는 니네 학교도 안 나와. 근데 나오는 학교도 가끔 있어. 그래서 학교에서 만약에 나일론 만드는 식 같은 거 막 보여주게 되면 그거는 좀 신경 쓰면 실수해야 돼요. 좀 안 나옵니다. 안 나와. 좀 하시고. 근데 이 나일론에 또 단점이 있어. 그 나일론은 합성해서 만드는 거니까 가격이 겁나 싸. 그리고 좀 질겨요. 한번 입으면 존에는 오래 입을 수 있어. 단점이 뭐냐면 땀 겁나 차. 니네 비옷 입었지? 비옷. 우비 입어가지고 우비 입고 만약에 여름철 장마철 때 그럼 비는 덜 맞지만 내부는 땀으로 잔뜩. 그게 바로 나일론이야. 나일론. 그렇죠? 군대 가면 입게 될 거예요. 야, 야 군대는 뭐 누가 야 군대 족같다 그러잖아. 그거 다 거짓말이야. 군대는 개 족같은 곳이지 족같은 곳이 아니에요. 자, 나일론. 그래서 이제 나일론이 좀 여러 가지 단점이 있다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니네가 지금 입고 있는 대부분의 옷, 뭐
가방 저런 재질은 이제 땀 흡수성도 좀 좋고요. 그 다음에 즐기기도 하고요. 좀 화학적으로 만들기도 좀 쉽더래.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제일 많이 쓰는 재료가 폴리에스터라는 물질이야. 뭐라 부른다고? 폴리에스터. 얘가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니네 뭐 옷이나 가방 보면 택에 보시면 거기 성분 써 있는데 폴리에스터라고 다 써 있어. 알았냐? 이 겨울에 입는 예를 들어서 뭐 구스다운 이런 거는 당연히 안에 충전되는 그 거위털 같은 거 넣지만 그 재질 나머지 옷들 다 이런 거 다 폴리에스터예요. 선박 다 이것들 폴리에스터. 그러다가 이제 근데 소방관인데 얘네들은 좀 시약점이 좀 불에는 좀 약해. 사실 우리가 불에 강한 옷을 입고 다닐 필요는 없잖아 사실. 그래서 불에 강한 이런 특수한 옷이 필요한 직업들도 있죠. 소방관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폴리 아크릴이라는 이제 섬유가 합성 섬유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형태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 그럼 실을 만들어냈는데 실 색깔이 다 똑같아. 그럼 또 어떻게 될까 이제? 실에다가 무슨 실을 해야 될 것 같아? 색깔을 입혀야 되겠죠. 그래서 실에다가 옷에다가 색깔을 입히는 거 우리가 뭐라 부르냐? 염료라 염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최초로 합성 염료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모브라고 그래. 모브. 야, 사실 좀 느껴지죠? 이거까지 해야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일단 내가 혹시 몰라서 그치? 왜냐면 매년 학생들이 조금 배운 내용이 달라. 그 수능에 또 안 나오지도 않아. 뭐 디테일 나오지 않고 이게 한 줄 나온단 말이야. 그럼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쨌건 자, 의류 문제까지 자 해결을 했어요. 질문? 좀 과정 이해되죠? 먹는 거 해결을 했어. 그리고 집 문제가 상당히 해결이 사실 철광석은 집 문제만 있는 건 아닌데 그렇죠? 어쨌건 해결을 했어. 그 다음에 옷도 해결을 했고 그 와중에 옷을 이쁘게 입는 것도 해결을 했어. 자, 이 사람 4문제 뭐에 관심이 있을까 이제?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에 관심이 생겼겠죠. 그래서 네 번째로 뭐가 생겼냐면은 건강 문제를 화학적으로 어떻게 발견하고 자 해결을 했느냐 뭐 이런 뜻입니다. 그 건강 문제 옛날에 니네 사람들이 젤로 많이 소비하는 약이 무슨 약 같냐? 아스피린 같은. 근데 너 아스피린 먹은 적 있어? 우리나라는 아스피린 살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아스피린 대용품이죠. 제일 많이 이용한 거야. 타이레놀을 제일 많이 이용합니다. 자, 이런 게 뭐냐면 진통제야.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인류가 제일 그러니까 사람들이잖아. 조금 머리 아프면 타이레놀, 조금 배 아프면 타이레놀, 조금 쑤시면 타이레놀. 타이레놀 먹으면 안 먹어? 우리나라는 좀 덜한데 외국에 타이레놀을 진짜 많이 먹는데. 근데 사실 외국은 타이레놀보다는 아스피린을 더 많이 먹는데 그 이유가 우리나라에 아스피린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대요. 이게 아스피린 효과가 되게 좋대. 너무 좋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약사나 의사 쪽에서는 그게 들어오면 좀 문제가 생겨. 왜? 그거만 사 먹으면 버티니까. 그래서 아스피린을 못 들어온다고 내가 알고 있고 한간에는 그거를 그래서 마치 중독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나도 내가 약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아무튼 좋대 아스피린은. 그렇지? 근데 옛날에는 그게 없었어. 그래서 뭐 하냐면 버드나무 껍질 성분에 그 진통제 성분이 있나 봐.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버드나무 껍질을 따라가지고 씹어 먹거나 다려 먹으면 진통제로 좀 이용이 됐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화학자들이 그걸 알게 된 거야. 그럼 그게 어떻게 생긴 애 때문에 그렇지? 해서 그 분자 구조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를 마찬가지로 뭐 했냐면 이렇게 합성한 겁니다. 합성해서 만드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아스피린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아스피린이 최초의 합성 의약품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 후로 이제 뭐 하냐면 이제 아픈 거 어쨌건 해결해서 당장 아픈 건 괜찮아.
근데 문제는 그 당시만 해도 전쟁이 진짜 많이 났잖아. 뭐 중세시대 때 뭐 칼싸움하고 팔 잘리고 막 그랬죠. 왕자의 게임 같은 거 보면 장난 아니잖아. 본 적 있냐? 왕자의 게임이랑 미국 드라마? 보면 장난 아니에요. 중세시대 때 어떤 이게 뭐 싸움 관련된 이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치 싸움 이런데 막 칼로 자르고 찌르고 다 나와. 남자 성기, 여자 성 다 나와. 그래서 잘 보지. 수찬아 왜? 19금은 보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요 근데 어떻게 되겠지? 그래. 그래서 다치거나 그러면 단순하게 아스피린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가 필요할까? 상처나면 곰지 마라고 먹는 양이 필요하죠. 걔가 누구지? 걔가 항생제, 항생제. 항생제는 어떻게 만들었냐? 실수가 그렇지, 실수. 누가? 페니실린. 페니실린이란 약품을 누가 만들었어? 플레밍이었냐? 그럴까 봐. 플레밍 사람이 푸른 곰팡이에서 그 세균을 억제하는 성분을 뽑아냈고 그걸 분석을 해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를 개발해가지고 역시 인류가 많이 이제 뭐랄까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내 말 이해되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내가 핵심적인 내용은 다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화학책 6페이지에 보시면 식량 문제 해결하는 과정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암모니아 합성은 하버만 나왔는데 하버랑 보슈가 원래는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같이 했고요. 하버라는 사람이 지금 노벨상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노벨상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즘 미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요새 막 자꾸 제시되고 있거든요. 논술도 그렇고 미래의 식량 문제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곤충 가지고 다시 난 벌레 진짜 싫거든. 그 영화 그 뭐냐 설국열차 봤냐? 그쵸? 그 단백질 바 먹잖아. 그게 바퀴벌레 갈아서 먹는 근데 실제로 곤충이 음식으로 갈 수 있는지 대체 연구를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 조작 식품들 그리고 어떤 GMO라고 부르죠. 그래서 요 유전자 조작 식물 같은 경우는 실제 지금도 팔고 있대요. 니들도 먹고 있어 이미. 그래서 엄마들이 잘 모르시면 야채를 뭐 혹은 과일 살 때 포장에 써있는 거 봐야 돼. 이게 GMO 식물인지 아닌지. 그래서 최대한 GMO 식물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건 유기농은 개 비싸. 그렇잖아. 사과 하나에 막 5,000원에 유기농은 한 알에 사과 한 알에 이게 세상 이게 나라니 정말 말이야. 근데 GMO는 한 봉지에 20개 들어있는데 5,000원, 8,000원 막 이래. 그럼 당연히 뭐 먹어? GMO 뭐 맛은 똑같거든. 그러니까 이게 자, 다음 의료 문제 해결한 거요. 자, 식물에서 얻은 면, 마, 비단,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요, 좋긴 한데 질기지 않아서 대량 생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나일론이라고 하는 최초의 합성 섬유를 개발했어요. 아디프산이라고 하는 산성 물질하고 헥사메틸렌 다이아민, 이름도 어려워. 이런 물질을 넣어서 캐로더스가 발견했답니다. 그다음 우리가 보통 폴리에스터라고 하는 물질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섬유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 모브라는 게 최초의 합성 염료라는 거입니다. 그렇죠? 근데 요새 또 의료 문제 또 개발하고 있는 게 뭐냐? 계속 우주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아닌가? 그래서 우주 나가면 굉장히 춥잖아. 그러니까 뭐 단열 잘 되고 또 너무 뚱뚱하지 않게 움직일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공기의 그 압력 같은 거 조절할 수 있게끔 좀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자 주거 문제 해결하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중 하나가 이제 플라스틱 그쵸? 그래서 건축 재료를 철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철 특징 보시면 철광석을 코크스하고 반응시켜서 용광로에서 반응시키면 철을 재련할 수 있습니다. 한번 쭉 보세요. 시멘트는 석회석 통해서 만든 거고요. 콘크리트는 반죽해서 만든
건축 재료고 뭐 등등등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9페이지에 자, 건강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최초의 합성 의약품 아스피린이고요. 이게 아세트살리실산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요새는 이제 타이레놀 더 많이 이용한다는 거지. 그리고 최초의 항생제는 페니실린이라는 거 플레밍이 개발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질문. 뭐 잠깐 정리해 주세요.